사회초년생한테 창업이란 거. 이게 과연 꿈의 무대일까요? 아니면 절대 피해야만 하는 함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놀라우면서도 아주 단호한 커리어 철학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와,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이죠. 그냥 뭐 실패 확률이 높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외 없이 그냥 100% 실패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주장의 논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왜 100% 실패라고 진단하는지 그 근거부터 살펴보고, 이 주장의 핵심인 두 종류의 지식인이라는 개념은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줄의 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렇다면 현명한 대안은 뭔지, 더 나아가서 이게 비즈니스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장은 어떤 타협이나 가능성 이런 걸 전혀 열어두지 않아요. 아주 절대적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100%라는 게 뭐 사업 아이템이 별로라거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의 도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피할 수 없는 거의 뭐 구조적인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다음에 설명할 두 가지 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단정적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석은 사회초년생, 특히 지식인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눠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순전히, 전적으로 자신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죠. 여기서 보수랑 진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에요. 이 개념은 오로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있냐 없냐 이걸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자, 보수 지식인은 뭐냐면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아주 튼튼한 안전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창업 실패는 뭐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공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설령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하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진보 지식인은 가족이 가진 모든 걸 희생해서 오직 자식의 교육에만 투자한 경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실패를 감당해줄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이 두 지식인의 길을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똑같이 창업에 실패했다는 사건이 한쪽한테는 뭐 성장의 경험이 되는데 다른 한쪽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수 지식인한테 실패는요. 그냥 비싼 수업료 내고 귀한 경험을 사는 과정, 딱 그 정도예요. 왜냐? 가족이 그 학습 비용을 기꺼이 감당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보 지식인에게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가 않아요. 모든 걸 쏟아부었던 가족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진보 지식인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건 용감한 도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끔찍한 위험에 빠뜨리는 무식한 짓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보 지식인에게는 대안이 없는 걸까요? 창업을 그냥 포기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첫 직장의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직장을 단순히 돈 버는 곳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대신 내 개인적인 위험 부담은 하나도 없이 사회를 배우는 학교로 삼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확 바꾸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그냥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창업했다? 그럼 내 돈으로 사야 했을 그 모든 것들, 자본, 장비, 사무실, 이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회사 장비로 실패할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되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서 채용과 일의 본질에 대한 더 큰 비전으로 확장됩니다. 이 분석은 또 이렇게 단언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학점이나 시험 점수 같은 전통적인 스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냐고요? 단순 지식 암기 같은 건 이제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잘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의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압니까?를 묻는 시대는 끝나고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를 묻는 시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채용의 핵심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이건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철학이자 비전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대답, 바로 그겁니다. 이 철학은 결국 비즈니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면접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목적을 묻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철학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기업이 돈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할 때 단기적인 욕심이나 탐욕 같은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 원리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 그 월급을 넘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고유한 가치와 비전을 펼쳐 보이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